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안성 지역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종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두 편의 그 방송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 몸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세 편, 네 편에 이제 그 두세 편 정도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토지에 대한 전문가죠.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보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 들어가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나, 혹시 나보다도 또 빠른 정보를 누가 또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를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왜냐? 그저 구리에서 또 지금 얘기하는 천호동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정보가 많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예전처럼 무슨 도면 하나를 가지고 사모님 여기 도면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인터넷에서 세종고속도로 한번 검색어만 쳐도 수천 건이 아닙니다.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뜹니다. 그럼 이 많은 정보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전문가가 바로 정보를 갖다 골라내면서 이 정보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과정, 요거를 잘 예측하는 게 이제는 현대판 전문가라고 보셔야 돼요. 과거처럼 사모님 여기 무슨 도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뉴스를 몇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이거에 대한 시점은 어디냐면은 포천시입니다. 지금 포천에서 구리까지 공사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아마 공정률이 아마 한 50%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줄기를 이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세종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 고속도로를 타면은 끝까지 간다라 그러면 포천시까지 가는 거고, 또 포천시에서 출발을 한다라 그러면 끝에까지 간다라 그런다면은 세종시에서 일단은 끝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세종고속도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왜 서울에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하냐? 지금 얘기한 포천에서 구리까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바로 뭐냐면은 구리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서울서부터 세종시까지 발주를 들어가는데, 일단 안성까지는 발주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8년도나 19년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안성에서 천안을 거쳐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제 쭉 들으신 분들 제가 방송을 하나 해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천안에서 아산에서 당진까지인데, 천안에서 아산까지는 지금 지금 얘기한 고속도로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고속도로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를 거쳐서 지금 세종시까지 가는 게 이 고속도로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포천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송우지구라든가, 또 아니면 의정부의 밀락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밀락지구라든가, 또 아니면은 남양주의 별내지구라든가, 또 아니면은 구리시의 갈매지구라든가, 또 구리시의 토평지구 있죠? 바로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뜹니다. 뭐 천호동에 가면은 미사지구라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지역, 미사 지역 외에 주변에 있는 지역을 모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천호동 인근이에요. 천호동 바로 주변이
지금 얘기하는 미사지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위례 신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위례지구 또 주변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 게 어디냐면 곤지암을 지나갑니다. 이게 곤지암을 지나가서 어디냐면 용인에 가면 모현이라고 있어요. 모곡, 오포 모곡이라고 있는데 바로 용인 IC 영동고속도로의 그 앞쪽입니다. 여기에 가서 또 이거를 지나서 화성에 가면 동탄2 있죠. 동탄2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안성을 지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산에 천안에서 아산까지 성남면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고속도로가 만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왜 제가 그 많은 데에 위례나 미사나 또 아니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어디에다 집중 포화를 던지고 있냐면 오포하고 모곡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많은 내용을 갖다 집중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바로 용인 IC 주변입니다. 그런데 저는 첫 강의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서울서 문산고속도로 여러분에게 인터체인지를 방송을 해드릴 때도 예견을 해드린 것처럼 세종고속도로를 내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왜 그러면 용인을 얘기를 안 하고 왜 안성을 얘기하는가? 그거는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오포로 가시든 모곡으로 가시든 동탄2로 가시든 아니면은 요게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이동 남사 쪽에 왼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안성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쪽을 가시든 한번 지금서부터 점검을 해봐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출발점과 종점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경유지와 그 다음에 땅값의 변동에 대한 가장 큰 수혜지로 왜 땅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우리는 저는 안성을 꼽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개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은 인터넷에 자료 정보가 나오다가 보니까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미사지구다 무슨 뭐 어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지역들만 나오게 되는데 한번 우쪽도 봐보세요. 포천에 있는 것이 송우지구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밀락지구, 의정부의 밀락지구서부터, 그 다음에 별내서부터,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들이 있는 거를 참고적으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그래 놔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첫째, 이제 대규모의 택지 개발 시대는 갔다고 전해라. 그래서 요즘 인기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신도시 만들까요? 안 만듭니다. 왜냐? 그 유명한 택지개발 촉진법도 이제는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주택 보급률이 뭐냐면 110%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조만큼 눈에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서부터 늘 강조해 드린 거로 이제 320만 원만 더 건축하면 끝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주택의 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멀어도 내 집이면 돼. 좁아도 내 집이면 돼. 지하실이어도 내 집이면 돼. 이런 시대는 이제 간 거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도심지 안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도 뭐냐면 동네 전체가 지금 얘기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 시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신도시가 생긴다든가 뭔데든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가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과연 세종고속도로 생기면서 주변에다 대규모 택지를 만들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아닐 거로 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자. 주변 지역은 이미 대부분의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용인의 오포하고 모곡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에, 그 유명한 가평, 양평에 혹시 신도시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역에 혹시 공단 한번 생각나신 적 있으세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인구의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십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걸 수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천도 수도권이에요. 여주도 수도권이에요. 옹진군도 수도권이에요. 파주도 수도권입니다. 서울도 수도권이에요. 인천도 수도권이에요. 이 수도권 안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먹어야 될 물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어디다? 팔당댐에다가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상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음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좀 유념하실 거는, 자, 구리로 가시다가 남양주로 가시다가 가평으로 가시다, 양평으로 가시다가 소변물이 팔당댐으로 들어가면 소변 놓지 마라고 그래서 그게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가다가 공장이 물을 버려, 지금 얘기하는 폐수죠. 공장이 버리는 물이 만약에 팔당댐으로 들어가면 들어가 보내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구리시도 분명히 남양주 옆에 있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남양주에 요즘 분양하는 다산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다산신도시는 팔당댐 아래에 있어요. 서울 쪽으로 있어요. 근데 바로 우쪽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쪽에 있으면 다산신도시가 안 나옵니다. 미사지구가 팔당댐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미사지구가 팔당댐의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미사지구에서 위례신도시에서 대규모로 버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폐수 누가 먹고 살아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삽니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이 지역 일대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공단도 없어요. 대규모의 신도시도 없어요. 바로 뭐냐면은 유념할 거는 인터넷에 가면 그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대규모 그러면 택지를 개발할 거냐? 개발하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디냐? 이미 미사지구는 개발하고 있어. 위례 신도시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저 위에 가서 오포 모곡에다가 여러분들 신도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 팔당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는 건 이 주변 지역이 대부분 미사지구하고 위례 신도시 빼놓고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미 묶여 있어서 대규모의 택지 개발과 대규모의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자. 세 번째.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동북 쪽이라 우리거나 아니면 동쪽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파트를 할 때 프라이스 리딩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판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가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넘어가서 요즘 분양 많이 오는 광주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에서는 프라이스 리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거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서부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서부 쪽을 보면은 뭐가 프라이스 리딩이냐면은 그 유명한 목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목동 아파트가 올라가야 그 뒤에 있는 하다못해 삼산지구라든가 상동 옆에, 중동 옆에 있는 상동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지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저쪽으로 떠져서 보면은 그 유명한 여러분들 송도, 인천경제자구, 송도도 별개의 지금 얘기하는 목동 다음으로 송도도 프라이스 리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사 빼놓고 위례 빼놓고 그러면 그쪽에 우포 모연에 가면 프라이스 리딩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냥 인터넷에다가 보고 글 갖다가 그냥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서도 프라이스 리딩 지역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치 지금 얘기한 대로 전문가들이 보면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일어나고 뭐하는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으로 아까 얘기한 프라이스 리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보셔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요. 이 방송에서 한 2, 3개월 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죠. 땅값에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20개 요소를 아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는데 제가 5번째 전문가도 잘 모르는 땅값의 비밀, 그래서 5째 수도권에는 권역별로 다른 땅값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보편적으로 기존의 서울과 위성도시가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2,500만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이 인구 중에 대부분들이 또 어디냐면 서울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저 주변에 있는 시군이나 아니면 인천광역시에 몰려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데기처럼 바글바글 끓는 지역이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팔당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거, 집수라고 그러죠. 팔당 때문에 사람이 버리는 물 오수, 공장이 버리는 물 폐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우수. 이 물이 집적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리시의 팔당댐에서 서울 쪽으로는 전혀 지금 얘기한 자연보전권역이 아니고 과밀억제권역이에요. 팔당댐으로 물이 올라가는 지역만, 들어오는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야, 거기서 쫓겨났어? 거기서 이사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와라. 그게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성장관리권역. 그래서 예를 들으면 아무래도 뭐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우리는 도시지역의 용도 말고 여러분들 계획관리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권역이다라고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과밀억제권역의 성장관리권역은 130이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이 어디에냐? 자연보전권역에 내려가면 약 3분의 1 가격이 떨어져서 약 60%에서 70% 하는 70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은 아주 쉽게 예를 들으면은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광주군은 자연보전권역이야.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계획관리 지역과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용인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가격이 달라요.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멀리 내려가자. 멀리니까 아주 먼 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가면 여주라는 데가 있죠. 수도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가면 이번에 집중 분석할 안성이라고 우리는 지역이에요. 여주에 만약에 여주의 계획관리 지역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라고 그러면 안성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130에서 140만 원입니다.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수도권에서는 동서남북별로 아무래도 제일 비싼 게 남쪽의 수도권에서는 그렇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인천 쪽으로 나가는 안산 쪽으로 나가는 서쪽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동쪽이에요. 네 번째는 북쪽이에요. 여러분 방향별로도 지금 가격이 다른데 용도 지역별로도 분명히 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다섯 번째에서 제가 가격의 변화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유념해 보실 게 있어요. 우리가 과밀억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과밀억제 권역의 계획관리지역, 그런데 저건 성남 수원에 있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성장관리권역 100이라고 나와 있죠. 100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저기 용인, 화성, 안성이 들어갔어요. 용인, 화성, 안성. 근데 자연보존권역 내, 아까 얘기한 대로 소변이나 아니면은 공장의 폐수가 팔당댐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자연보존권역인데 저기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기도 뭐가 있냐? 용인이 있네. 어디가 있어? 광주는 있는 건 있는데 이천도 있고 그랬는데 저기 또 다시 또 안성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건 뭐냐면 이 광주 이천을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 용인에 봐보면은 성장관리권역이 있는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공장이나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공장도 들어오지 마, 대규모 택지 개발도 하지만은 땅이 용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도 있냐? 안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념하실 거는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바로 용인의 오포 모연이라든가 이러한 지역들, 뭐 이제 광주하고 이제 저거 돼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바로 뭐냐면은 성장관리권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자연보존권역이에요. 간단하게 하면은 오포에서 소변 보면은 팔당댐으로 간다 이거예요. 모연에서도 소변을 보면 팔당댐으로 간다. 그럼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물량을 배분받아야 돼요. 무슨 물량을? 상수도에 대한 물량을 배분받아야 돼요. 하수 처리계에 의한 하수 처리 물량을 배분받아야 됩니다. 거기 몇 명? 500명이 소변을 봐. 그 다음에 500명이 공장이 사용하는 공장이 뭐 폐수가 나와. 그럼 그 500명분을 정화해서 팔당댐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폐수 처리 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 가지고 오포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연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원삼도 받아야 돼. 다른 지역으로 다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처리 물량, 소위 말해서 오폐수 처리에 대한 물량을 가져야만 지금 얘기한 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